이번 시간에는 고기후 연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후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기후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과거 지질시대의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지질시대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약 40억 년에서 45억 년 정도 된 지구의 역사를 살피는, 그리고 그때의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층 또는 과거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 그리고 과거의 얼음층 또는 빙하층의 연구를 통해서 과거의 기후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고기후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고기후 연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석회동굴의 석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석회동굴 여러분들 가보셨죠? 석회 물질이 물에 녹아요. 물에 녹으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가고 남은 침전물들이 보통 쌓이게 되죠. 그게 보통 석회암이에요. 그런데 이제 석회동굴에 가면 석순도 있고 종류석도 있고 석주도 있고 이렇게 돼요. 석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순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려면 우선 석회 물질이 있는 곳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석회 물질이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환경이어야 돼요. 되게 물이 우선 풍부해야 되죠. 그런데 이 물은 또 증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수량이 또 줄어들어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줄어들면서 이산화탄소가 증발하고 남은 물질, 석회질 물질만 남아서 차곡차곡 쌓여요. 그렇게 해서 석순이 점점 자라요. 이 석순이 자라는 시기를 보면요, 한 1000년에 1cm 정도 자랍니다. 그래서 이 석순의 길이, 그리고 이 자라는 시점에 따라서 층이 생겨요. 왜냐하면 매번 건조하거나 매번 물이 있거나 그러면 침전이 되지 않겠죠. 녹였다가 증발도 하고 녹였다가 증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제로 점점 조금씩 침전물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순의 연구를 통해서 과거의 기후가 이때쯤 자라는 크기, 1년에 층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 얼려보면 물 얼리고 거기다 온 다음에 다시 물을 넣고 다시 얼리고 그럼 결층이 생기죠. 그런 결층의 길이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석순의 자라는 성장 속도 등을 통해서 과거의 기후를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유공층화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공층화석은 유공층 내에 들어있는 산소기체의 18산소, 16산소분의 18산소의 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과거의 기후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공층 화석 속에 들어있는 산소비, 산소 동위원소비를 측정을 하면 그 기후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빙하 시추코어예요. 자, 우리가 물을 얼려보면 물 안에 기포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속의 기체가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빙하 시추코어링을 해가지고 그 시추코어링한 그 코어봉을 이렇게 딱 열면 그 안에 빙하 속에 그 기포들이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포 속에 들어있는, 공기방울 속에 들어있는 기체들의 성분을 조사해서 과거의 대기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고기후 연구 방법입니다. 조금 전 유공층 같은 경우, 생물들, 바다 생물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비, 이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가지면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는데요. 보통 16산소가 일반적인 산소인데 18산소라고 하는 산소 동위원소가 있어요. 바닷속에 18산소 같은 경우는 16산소에 비해서 무겁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증발이 잘 안 일어나는데 만약에 기온이 높았다고 하면 증발이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18산소가 증발이 잘 돼서 물 밖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때 대기 중에 16산소분의 18산소의 비율이 높아져요. 얘네들이 응결이 되고 눈이 돼서 쌓여서 빙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빙하 속 또는 대기 기온 속에 16산소분의 18산소 값이 높으면 기온이 높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반면 이 물속에 살고 있는 물속 생물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18산소가 많이 증발해서 올라가니까 물속에는 18산소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얘네들이 호흡할 때 16산소분의 18산소는 양이 당연히 작을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높았을 때 대기나
빙하 속의 16산소분의 18산소의 비율은 되게 높은 반면 기온이 높았을 때 바다 생물 화석 속의 16산소분의 18산소의 비율은 낮아요. 그래서 생물 화석 속에 16산소분의 18산소는 낮을수록 그 시대의 기온이 높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빙하 속이나 대기 속에 16산소분의 18산소 값이 높았다라면 그 당시 기온은 높았을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을 가지고 그 당시 기온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빙하 시추코 속에서는 대기 성분, 그쵸? 그 빙하 속에 녹아있는 상태. 왜냐면 얘네가 응결이 돼서 다시 내려서 녹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높으면 기온이 높았다. 유공충이라든지 그러니까 물속 생물의 화석 속에 들어있는 16산소분의 18산소 값이 낮았다면 그 당시 기온이 높았구나. 그래서 18산소가 증발이 활발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처럼 과거의 기후는 특히 산소 동위원 소비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과거의 생물 화석 그리고 그 생물이 살았던 시기에 이처럼 과거의 기후는 산소 동위원 소비를 통해서 과거 기후를 예측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생물 화석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 소비 또는 대기 성분들, 그 다음에 화석 속, 빙하 속 이런 산소 동위원 소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기후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생물의 화석들을 통해서 이 화석이 어떤 화석이냐,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 그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시상화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과거의 기후를 알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후와 달리 과거의 기후는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